경상남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후보 8분 나왔는데 7분이 서울과 인천이고 지방에서 나온 가장 가련한 후보, 유일한 후보 기호 6번 주승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우리 당이 분당되니 또 새로운 신당을 만드니 계속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가고 심지어 당원들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 당의 명칭이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기남 위원장님도 당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언제 지지율을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분열된다면 저는 2017년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주승용은 전남 도의원 2번, 여천 군수, 여수시장,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전남 여수입니다마는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초, 중,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출신하는 집안도 많지 않고 호남에서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여수시장,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왔습니다. 여수 시민들께서 7번이나 당선시켜주시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랑을 주신 것은 저 주승용이 약속을 지키고 깨끗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떠나는 민심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그 민심을 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해온 저 주승용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당대표 나오신 분들,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공약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강한 야당 만들겠다, 이기는 야당 만들겠다, 계파 청산하겠다, 공천 공정하겠다. 이게 우리 당의 목표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 것인가? 저 주승용이 하겠습니다. 저는 서로 당대표 되신 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잘못할 때는 강하게 한말하는 최고위원 되겠습니다. 계파청산 이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세가 약한 경남 같은 데는 비례대표 확대하고 당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민들에게 등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제도를
민주당의 맞춤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당원동 여러분 최고위원회 투표를 갖고 계십니다. 투표 중에서 반드시 한 표는 수도권에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한 표는 지방에 있는 후보에게 주십시오. 대통령은 믿음직한 후보 기호 6번 주승려에게 수고해주신 주성경 후보자님에게. 네, 저 오영식은 경남도당과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여기 허성무 위원장님 계시지만 경남도당과 자매기련을 맺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도당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별히 뜨거운 동지로 인사드립니다. 최고위원 후보, 정부 88한 후보, 여러분이 찍으면 팔자가 좋아지는 기호 8번 오영식입니다. 저는 이곳 경남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회구혁명 정신을 생각합니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섰던 부망정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암묵적인 지역구도에 온마음을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분열과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권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남에서 힘겹지만 꿋꿋하게 이 당을 지켜오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제1야당은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 당원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당원이란 말도 못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을 확 바꿔야 한다. 우영식 너는 뭐하고 있느냐? 깊은 반성과 고민 끝에 섰습니다. 당을 살려야 한다. 당을 제대로 한번 바꿔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 저를 다 내던지겠다는 각오로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탑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늘어나는 은행빚에 절망하며 아이들의 취업 문제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는 서민들의 절규에 당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절망과 한숨이 있는 것에 함께해야 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중산층 서민의 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본연의 면모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 오영식 진정 서민의 일을 대변하는 중산층 서민의 정당, 제대로 된 야당, 유능한 야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렇다! 저 오영식 통합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는 힘있는 최고위원 되겠습니다. 개파정책 대선 단호하게 맞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파의 배달을 정파의 장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단호해
유추한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유능한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이 집권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어 권력을 되찾아오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실정에 절망하며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 오영식을 총선의 승리 제10권의 불쏘시개로 써주십시오. 집권을 위한 새로운 꿈, 저 오영식이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 도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사방 후보 기호 3번 문경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온 지역 노무현 대통령님을 배출한 지역. 그러나 지금은 당세가 취약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당활동하고 계시는 경남 지역에 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는 심정에서 인권 변호사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많은 도시 인천에 가서 노동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비 사건당 300만 원 받을 때 저는 노동운동하다가 구속된 사람에게 30만 원 받고 변호를 해줬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인정돼서 2004년 17대 총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 변호사였습니다. 아무런 중앙에 유력한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될 때 같이 경쟁했던 분은 청와대 현직 비서관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의 지원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큰 지도자의 지원 없이 국민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무게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카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합입니다. 모두가 단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단합이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계파 패권주의입니다. 내 계파만 챙기고 법선을 하고 내 계보만 공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이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파 패권주의를 확실하게 종결시켜야만이 당이 단합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계파가 없는 시골 변호사 출신 오로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정치해온 저 기호 3번 문병환이 할 수 있다고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혁신의 내용은 뭡니까? 인생과 소통입니다.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좀 더 인생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민주화 앞세우고 독재 타도 앞세워가지고 결코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보다 유능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당원만 계시지만은 당원은 뭡니까? 선거 때만 되면 와서 표지가 달라고 하고 중앙당 지도부 올 때 공헌하는 게 바로 당원 가지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당원이 구체적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뭐 말만 당원 중심주의한다, 지방에 돈 내려오는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저가 가장 정치에 때가 덜 묻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최고로 만들어주시면 지방으로 도도마이를 보내고 소외된 지역 당원들 국회의원도 시키고 지방 분권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인권 변호사하고 그동안 정치하면서 국민과 당원편에서만 이뤄왔습니다. 꼭 믿어주십시오. 기호 3번 삼삼한 남자, 이미지 좋은 남자 문병호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 지역 대형 화재로 목숨 잃은 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 기호 1번 유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성에 대한 특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성 후보와 똑같습니다. 안 찍어주시면 저는 떨어집니다. 한 표는 여성에게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제 지역 성북구에 이른이 다 되어가는 언론 후보님께서 당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당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우리 당의 전국대의원하는 자부심으로 당 생활하는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이 귀중한 당원들의 애당심을 결집해서 반드시 집권 정당을 다시 태워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경남 당원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선진화를 표방하고 경제민주화를 표절해서 복지국가를 내세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은 최악입니다. 삶의 투전을 짓밟는 송전탑을 막으려고 온몸을 던지시는 미량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거친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이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고통당하는 국민이 계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갑이 싹쓸이 하는 사회, 도대체 을은 먹고 살 수도 없고 을에게는 기회가 없고 을이 너무 힘든 대한민국을 바꾸기에 우리당은 반드시 집권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서민과 약자, 중상층을 지키는 정당으로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있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남에도 36분의 지방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개파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에게 줄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같은 취약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반드시 비례대표로 공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당세가 확장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상남도 당원 여러분, 저는 학생운동가 10년
이목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앙당의 잘못으로 당문지 여러분 힘들게 한 것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남에 와서 노무현과 쭉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9년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보장에서 만났더니 나 부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으로 남으려면 종로에 계시고 국회의원 이상의 꿈이 있으면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되겠죠? 처음에 가면 지지율이 아마 한나라당 배출될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면 우리가 남이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히 부산 가라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언론이 보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뭘 보도합니까? 친노냐 비노냐 당권 대표 불리냐 아니냐 당 이름을 바꾸냐 마냐 저는 모든 후보들께 제안합니다. 이런 논쟁의 중단을 저는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민의 일과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집권할 것인지 이런 비전과 전략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선 대선 선의로 가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정리해고 문제. 여러분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하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복지국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 노동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화두가 되는 노동 문제 해결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당 운영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파 하는데 개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 지도부가 당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안 하니까 개파가 자꾸 득세하는 겁니다. 공천돈 덕좀 벌리고 불이익 받으려고 줄 서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와 지도부가 당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개파는 설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2014년 두 번 서울시당 공천 심사위원장 하면서 잘못됐다고 편파적이라고 하는 항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진실로 공정한가? 저는 이목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지금 당 지도부가 앉아서 한마디씩 하고 그냥 다 자격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못 이깁니다. 전략 홍보 정책 기획을 잘하고 서로 말이 달라들고 한 방향으로 지도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생긴 건 이렇게 좀 못생겼어도 당내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전략 잘 세운다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참으로 유능한가? 저는 저 이목희가 꽤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칙과 기본
공정성, 민주성, 야당성을 다시 되살려 해야 합니다. 그런 토대에서 저는 제가 가진 능력과 노력을 총동원 해서 총선 대선 승리에 헌신하겠습니다. 강원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30년 뿌리 깊은 나무 기호 7번 전병헌입니다. 먼저 이 정부 화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분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보냅니다. 올해는 민주당 창당 60년입니다. 60년을 맞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묻고 있습니다. 60년 제1야당의 기계는 어디 있느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책임졌던 제1야당의 존재감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답해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연히 봉기했던 마산의 정신,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부마 항쟁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부활하는 새정치 민주연합이 있다고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청춘에 김대중 총재의 부름을 받아 입당했습니다. 올해로 30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계파가 문제다. 계파를 없애겠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제다. 나부터 바꾸겠다. 나부터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당의 단결을 이루고 체질을 바꿔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우리 당 60년의 자랑스럽고 단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애당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둘째, 실력으로 보수를 압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당에서 고생해온 동지들, 특히 어려운 전략지역을 방치한 채 총선 승리나 집권을 말하는 것은 고견분입니다. 동지들의 헌신에 실질적으로 보답하고 지원하는 당으로 되돌아가야 애당심과 동지애로 똘똘 뭉친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공천에서도 시도당 정책개발비 지원에서도 경남 등 어려운 전략지역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겠다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력으로 보수를 압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은 목소리만 높은 야당이 아니라 실력과 지혜로 당당히 이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집권 전략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30년 당을 지키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와 국회에서 실력을 검증받아왔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직접 만들어서 야당이 정책으로 전국을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국정조사 3건과 청문회 2건을 관철시킨 단호한 투쟁력과 지혜로운 협상력도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실력으로 단단히 이기는 정당, 강력하고 유능한 정당을 강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권 창출과 재창출에 강하게 역할을 했던 제가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야 뿌리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뿌리 깊은 나무 저 기호 7번 정명원만큼은 우리 당원님들께서 단단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최전방 공격수 기호는 정청래 경상남도 대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 김인옥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역시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힘 한번 주십시오. 경상남도 거제, 통영, 창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충남에서 태어났고 처갓집은 전라남도라 그러니까 많은 당원님들께서 아니다, 정청래와는 경상도 사나이의 기질이 가졌다, 화끈해서 좋다, 정청래 같은 사람 최고의 한 명쯤은 꼭 있어야 된다, 내가 찍어줄게.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당대표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중에서 한 분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최고위원 5명 중 말썽이라도 저를 최고위원에 보내주시면 당의 대표가 되어 전무도한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축구로 치면 골키퍼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은 최전방 공격수가 넣습니다. 정청래를 최전방 공격수로 보내주십시오. 골 찬스를 만들겠습니다. 개인기를 잡고 패스 주고에서 반드시 골을 넣겠습니다. 기호번 정청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경상남도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피를 물리면서 활동해왔던 여러분들의 가슴에 맺힌 응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내 의뢰 눈물을 닦겠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 아무래도 국회의원될 수 없다는 절망의 옆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상남도에서 경선을 하십시오. 그래서 1등을 하신 분은 비례대표 20번 안에 당선 안정권에 배정하겠습니다. 강원도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작년 연말 예산 정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당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절대 안 돼! 올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주민세, 자동차세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 해전의 물돌목의 전사로서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304명의 희생자를 냈던 세월호 참사, 아이들 죽어서 건조를 잇몸에서 손가락이 다 피멍이 들어있고 새카맣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손톱이 까맣게 죽어 있었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24일 단식을 했습니다. 배고픈 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2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제2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국민들의 질책이었습니다. 존재가 없는 야당 확 바꿔놓겠습니다. 강력한 야당, 강렬한 야당, 선명야당, 정청래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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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장영달 선배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김해 선진규 고문님, 마산의 김재현 고문님, 창원의 박배일 고문님, 밀양의 심호 고문님에게 정말 심심한 마음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두꺼비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두꺼비는 알을 부화하면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뱀의 알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도 죽고 뱀도 죽이고 그리고 알을 부화하는 그러한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필사즉세의 정신이 두꺼비 정신입니다. 이 두꺼비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의 정신이고 김근태 전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장윤달 선배님, 이해찬 전 총리가 엄혹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인청년을 만들었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두꺼비 정신은 바로 여기에 함께 와 계신 우리 경상남도 대의원 강원동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바로 두꺼비 정신인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계신 경상남도의 대의원 강원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두꺼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을 드리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이 여러분들의 그동안 당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직선제 결의를 냈고 그리고 김대중